아,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네, 일단 이 40대 남성은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모 공제회에 재직 중입니다. 지난해 1월에 이 공제회 직원들의 경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상조회 소속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부친상을 당했는데 그 부친이 사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바로 화장을 하게 됐고 가족들도 모두 격리 대상자로 지정이 돼서 장례는 치르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렇게 부친상을 당한 사실이 있으니까 사내 홈페이지 게시판에 그 내용을 좀 게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동료 아버지가 부친상을 당했으니까 다 부의금을 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인사 담당 직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어떤 그 매뉴얼에 의해서 그 전체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사내 홈페이지에다 그걸 띄웠고 또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를 철저히 악용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364명의 직원이 부의금 명목으로 공제금 1,41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까 나왔던 대로 실제로 부친상을 당하지 않았다. 버젓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동료 64명이 1,410만 원. 박 변호사님, 네.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한 사람당 5만 원씩만 부조를 해도 네. 1,820만 원인데 예. 1,410만 원. 자, 그렇다면 한 사람당 5만 원도 안 낸 사람들이 많다. 3만 원짜리도 있는 것 같아요. 예. 4만 원은 잘 안 하니까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모두 다 거짓말. 아니,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도 그렇죠. 안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아버지 부친상도 거짓말이지만 거짓말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후배 직원한테, 부하 직원한테 이 자신이 집을 샀다. 2020년 10월 달에 잔금 납부기일이 조금 남았는데 사내 대출을 받아가지고 2주일 안에 잔금을 납부하고 바로 갚겠다 하면서 1억 2천만 원을 송금받은 적도 있고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인 돌아가시고 이제 장인입니다. 상가 건물을 상속받았는데 여기에 대출금이 많기 때문에 요 돈을 좀 빌려주면 대출금 갚아서 상가 건물을 팔아서 돈을 갚겠다 하면서 2,500만 원을 또 부하 직원에. 그래서 이 후배한테 모두 1억 4,500만 원을 빌렸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이 남성 집을 산 적도 매수한 적도 없고 장인한테 상속받은 건물도 없고 당시 빚이 약 10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다 거짓말인 거죠. 예. 아니, 제가 부의금을 적게 냈다고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방금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게 쌓이니까 동료들도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니, 아버지 사망을 거짓말한다라는 게 저는 정말 머릿속에서 이렇게 들어있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방금 이 동료에게도 많은 돈을 했지만 또 한 번에 거짓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 오피스텔 8억짜리를 분양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8억짜리 분양받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원래 A라는 매수인에게 그 집을 팔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돈을 2천만 원을 더 준대. 돈을 더 많이 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거 이 원래 처음에 매수인한테 받았던 계약금 1억을 내가 돌려주면 새로운 매수인한테 받은 계약금 2천만 원 중에 1,000만 원, 1억에 1,000만 원은 이자로 주고 나머지는 한 달 이내에 1억을 갚을 테니 제발 나에게 1억만 좀 빌려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거죠. 여기서 보통은 계약금 받으면 배액 상환해야 되는데 1억 받아서 1억 돌려준다. 이것도 거짓말인데 그래서 이 동료는 철떡같이 믿었는 거예요. 아, 그러면 1억, 1,000만 원 이자 주고 1억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는 걸로 생각했는데 보통 1억을 투자를 했으니까 뒤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면 1억을 받으려면 돈을 조금 더 달라 그러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돈을 조금 더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남아있는 거 4천만 원을 내가 조금 더 줘야 돼. 추가로 좀 내가 필요해. 라고 하니까 1억을 줬으니까 4천만 원이 그냥 뭐라 그러죠? 하는 수 없이 딸려가는 형태로 4천만 원을 추가 송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억 4천만 원 송금했는데 역시나 오피스텔 분양받은 거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자기 아버지 멀쩡히 부릅뜨고 살고 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왜 그런 겁니까? 이 돈으로요, 그 해외 선물 옵션에 투자하려고 했던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남성이 가져간 게 부하 직원들한테 빌린 돈, 또 그리고 부의금으로 받은 돈에서 상당히 거액인데 이걸 다 투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겁니다. 교수님, 아니 후레자식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주 거짓말을 일상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위 저것을 갖다 작화라 그러잖아요. 이 스토리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얼굴도 색깔도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얘기를 갖다 하면서 돈을 갖다가 이제 자기 쪽으로 끌어오는 것인데 저런 임기응변적인 그런 그 행동들은
조금 시간만 지나면 그게 들통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상적 인간관계를 갖다가 본인이 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신용을 잃으면 인간 사회에서는 끝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무덤을 갖다가 판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승 의원님. 네. 여기서 끝이면 저희가 다루지도 않죠. 사람을 통해서 거짓말을 했는 사람, 그 회사 안에 있는 다른 것도 거짓말하지 않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 자기 퇴직금을 장난을 칩니다. 퇴직금 담당하는 사람이 자리를 비우는 순간 이 사람이 자기 퇴직금을 실제보다 높이 만드는데 세상에. 4,776만 원의 퇴직금을 7,700만 원으로 조작을 하면서 이러한 퇴직금을 바꾸는데 한 번 바꿨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적어도 6번이나 조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회사에 있는 공금까지 손을 댄 상황입니다. 야, 박 변호사님. 네. 정리해 주시죠. 야, 재판에 사기죄 그리고 사전자 기록 등 변작 또 감사원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됐고요.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3억 원 정도인데 이 3억 원을 전혀 이제 규모가 큰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게 너무 계획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재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아유, 진짜 자기 아버지를 붙인 사람 거기서 퇴직금을 또 조작하는 이것도 좀. 자,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